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오전장에는 조금 눌림이 나왔다가 지금 시장을 딱 보면은 그래도 잘 말아 올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맨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최근에 시장을 딱 놓고 보면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인지를 하시면은 조금 더 시장이 편안하게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한테 짚어 드릴 거고, 최근에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쌍용차 관련 이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급을 많이 뺏어간 것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과거에 이런 인수 모멘텀이 나왔을 때 어떤 식의 흐름이 나왔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결국에는 과거의 시장이 어떤 흐름이 나왔었는지에 대해서 맨날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뻔하디 뻔한 스토리,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이해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맨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랑 JYP 엔터 관련해서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는 다시 와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랑 우리가 좀 엮어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시장을 놓고 보면 뭐 코스피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항상 강조를 드렸지만 시장이 하락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누군가 상대랑 싸우기 전에 겁먹기 시작을 하면은 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브라질은 축구를 너무나도 잘해,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지 없이 하다 보면은 정말로 그냥 박살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내가 뭔가에 대해서 종목들 망한 것 같고 질 것 같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주식에서도 중요한 게 심리적인 부분, 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과거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굉장히 이쁘게 말아 올리는 부분은 있는데, 일봉상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크게 뭐 빠지거나 여러분들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게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조금은 더 깊어 보이는 거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기사적인 부분도 나왔어요. 쌍방울그룹 쌍용차 인수 띄우고 계열사 주식 팔아서 차익 실현,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최근에 쌍용차 이슈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수급을 많이 빨아들이는 부분은 있다. 왜냐면은 쌍용차랑 묶인 것들이 좀 많을 수밖에 없다. 광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상한가를 가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비비안도 여기서 보면은 지금 거의 2배 이상 갔던 부분이 있고, 금호 H 같은 경우에도 HT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 또 윗꼬리 달고 내려온 부분은 있는데, 굉장히 상승적인 부분이 크게 나왔었고, 큐캐피탈도 그렇고 EM플러스도 그렇고 IOK도 그렇고 나노스도 그렇고 미래산업도 그렇고 올라갈 대로 올라가고 좀 내려온 것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쪽이 조금은 죽어야지만 다른 테마들이 화끈하게 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수급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뭐 외국인이라고 해서 뭐 자금이 너무나도 뭐 무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한정된 자산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뭐 기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수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밀린 이유는 뉴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뭐 대주주가 팔아치웠다 이건데, 악재는 악재예요. 대주주가 뭔가에 대해서 팔아치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악재예요. 근데 반대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대주주가 팔았기 때문에 이제 더 나올 물량이 좀 줄어들었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석적인 부분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기 때문에 좀 과거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나라고 보면은, 우리가 인수 합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느냐, 아이고 오타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인수 합병을 했는데 아무 시너지가 없으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수 주체 기업의 제일 우선 고려 요소도 역시 시너지 효과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과거 사례를 딱 돌이켜보면은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때는 일단 실패작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SK 지금은 SK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 인수단이 이 하이닉스를
차를 못 팔아서 포스코라든지 현대차한테 하이닉스를 사달라고 난리친 적도 있는데, 그 중에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외국계 신평사들이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을 시키고 경고를 날려 무산이 되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시너지는 개뿔, 뭐 돈 낭비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입김도 당연히 작용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뜬금없이 당대 최유망 휴대폰 부품 기업을 인수를 해서 동국제강 주가도 그 유망하던 핸드폰 기업도 이슬처럼 소리 소문 없이 주가가 쑥 빠졌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당시를 딱 보면은 자기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이었어요, 이 핸드폰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시너지가 못 났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쉽게 주가가 빠지는 모습도 나왔던 거고, 최근에 보면은 OCI가 사업 다각화를 한다고 제약주 부강약품을 인수를 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아직 결과는 뭐 명백하게 좀 까봐야 알겠지만, 항상 인수 합병을 한다라고 해서 결과가 너무나도 좋았던 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광림도 그렇고 쌍방울도 그렇고 남선알미늄도 그렇고 뭐 비비안도 그렇고, 내가 만약에 어떤 종목 뭐 광림이 뭐 진짜로 인수를 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정말로 뭐 인수를 하면은 다행인 부분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불발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혹시 타사에서 인수가 확정이 되면은 정말 큰 폭으로 좀 세게 때려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딱 인수 의향서 접수까지만 보고 여러분들이 손 떼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왠지 뭐 쌍방울에서 인수를 할 것 같아. 근데 광림에서 인수가 확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럼 쌍방울 주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전체적인 큰 틀, 흐름, 내가 딱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뭐 4월을 시작한 지 이제 4거래일밖에 안 됐어요. 이번 4거래일 동안은 확실하게 주도 섹터를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소외를 받았던 그런 시장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은 오전 지수 근삽값 같은 경우에는 오후 지수고, 오전 성과는 근삽값으로 그날의 성과였다. 이런 국면에서 주도 섹터로만 뭐 돈이 몰리고, 심지어는 그 주도 섹터에서 돈을 태우기 위해서 기존의 종목까지 팔고 들어오는 수급들까지도 있는데, 3월 시장 바닥에서 이렇다 할 주도 섹터 내지 테마가 그렇게까지는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른 지수 다 보니까는 오를 때는 체감이 안 되고 조정받을 때는 팍팍 이게 체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언제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실적주들을 깔아둬도 이게 정말로 언제 오를지도 모르겠고, 이런 점이 특히나 여러분들이 좀 더 힘들어하시고 좀 어렵게 다가오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게, 지수가 내려갔을 때 우리는 뭐 어차피 건강한 종목 섹터를 가지고 잘 분할적으로 매집을 하다 보니까는 수익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어려울수록 우리는 좀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다. 왜? 뭐가 단순하냐? 지수가 싸지면은 내가 좋은 종목을 사고, 지수가 올라오면은 수익적인 부분 챙기고, 또 지수가 내려오면은 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지수가 올라오면은 또 수익적인 부분 일정 부분이라도 챙겨 놓고. 그래서 너무 막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도 조금은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뭐 주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항상 읽어드리는 게 뭐 지겹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해를 하셔야지 내가 결국에는 남들보다도 주식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뭐 제가 과거에 뭐 인수 합병 관련해서 이런 거를 써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생색내지는 않아요. 근데 알아야 될 거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땠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기서 힌트를 얻고 주식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가 어땠는지 뭐 저쨌는지 뭐 당연히 뭐 과거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 뭐 이 글을 여러분들한테 뭐 설명을 드렸다라고 해서 생색내는 거는 아니지만, 이 정도 설명을 해드렸으면 솔직히 생색 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과거를 이렇게 뜯어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더 편안하고 좀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도 유튜브에서는 좀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주식을 가지고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고, 내가 회사 월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식을 어떻게 보면 제2의 월급으로 좀 만들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 회사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이 회사 의결권을 가지려고 하는 투자자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주식을 가지고 수익을 잘 내고자 하면은 시장이 과거에 어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국제강을 가지고 핸드폰 부품 기업을 인수했던 것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은 안 좋아요, 여러분들. 그만큼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시장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깔끔하게 잘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시장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좀 모아가는 종목을 그렇게 많이 추천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왜냐, 우리는 시장이 빠질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돈을 갖고 기다릴 거예요. 시장이 애매한 위치에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또 애매하게 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장이 빠질 때마다 고통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가 현금을 갖고 있고 시장이 빠질 때 무언가를 사면은 행복해요. 왜? 어차피 시장은 올라왔을 때 우리는 수익적인 부분 깔끔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항상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는 맞는데, 시장 상황을 다 고려를 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인증이 나오는 거는 뭐 부지런히 해보고 있습니다. 주린이 이벤트로 좋은 경험 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 이렇게 용돈 버는 맛이 달달합니다 이렇게 써주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뭐 종목 선정 및 타점 지렸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도 좋은 종목 잘 사면은 결국에는 뭐 이렇게 포트도 깔끔하게 LNF, LG노텍, 뭐 하이브 뭐 같이 들었던 부분이고, 일성건설, EMT, PNT, 송원산업, 뭐 한신기계 이렇게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 결국에는 좋은 종목 잘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진짜로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신 분할 매수 평단 관리 결과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써주신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 BH 24%, LNF 22% 이렇게 수익 인증이 깔끔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좋은 종목 명품 사는 거 당연히 좋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면은 뭔가 더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복감을 잘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하이브랑 JYP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아침에 뭐 여러분들 뉴스를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상승 올린다, 0.5%에 뭐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뭐 연속적으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뭐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5월 FOMC 직후에 양적 긴축을 시작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금리 인상이 뭐 더 빠르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언제는 느리게 한다라고 했었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막 신경 쓰고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알고 있었던 악재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양적 긴축 타이트하게 언제는 뭐 양적 완화 한다 했었나, 뭐 뻔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제는 그 잡고 있는 발목을 좀 걷어찰 때가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뭐 시장이 뭐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VIP 방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은 정리를 해놓은 상태예요. 왜 반을 정리를 했냐면은, 뭐 군대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 일단은 이거는 조금 군대 얘기가 만약에 뭐 면제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거고, 뭐 면제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조금의 실망 매물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기사가 딱 안철수 방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반 정도를 팔아놓고 편안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뭐 BTS 군대 문제 관련해서 뭐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들어간 건 아니고, 결국에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도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거를 통해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BTS가 군대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도 당연히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저는 뭐 사실 안 가도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거를 가지고 저는 뭐 주변에서 친구들한테도 막 예전에 군대 한창 갈 때 막 그랬었거든요. 어휴, 군대에 뺄 수 있으면 빼라 뭐 이런 얘기를, 넌 무조건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뺄 수 있으면 빼라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저는 못 뺐기 때문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뭐 BTS든 뭐 누구든 좀 이렇게 뭐 손흥민이, 과거의 손흥민이든 아니면 뭐 이강인이든 좀 이렇게 빼줄 수 있으면은 뭐 빼줘도 저는 상관은 없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개의치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하이브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제가 왜 금리 인상이랑 같이 엮어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뭐 당연히 리오프닝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K-팝 위상에 따라서 글로벌 팬덤 확대로 아티스트향 직관점 매출 증가라든지 플랫폼 비즈니스 구축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차세대 산업 메타버스 NFT 선도 업종으로 이익이라든지 산업 모멘텀이 동시에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과도하게 주가 조정이 있었던, 지속되었던 이유를 딱 놓고 보면은 산업 성장이라든지 기업 실적 뭐 이런 펀더멘탈 요인이 아니라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수급 이슈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 NFT라든지 지금 메타버스, 그 다음에 뭐 플랫폼을 대표하는 성장주인데, 성장주에 영향을 미치는 매크로 요인으로 금리를 빼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해 뭐 엔터사들을 딱 놓고 보면은 3분기 실적 이후에 굉장히 뭐 큰 폭으로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고, JYP는 그래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SM도 최근에 뭐 이수만 관련 이슈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은 나오기는 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최근의 상승이지 여기서 이만큼까지 뺐던 부분, 그리고 YG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만큼 뺐던 부분, 지금 맞아 떨어지네요. JYP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만큼 뺐던 부분,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만큼 뺐던 부분, 이게 연고점을 기록한 뭐 시점인 약 한 달 전부터 미국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모습 자체를 보였고, 보통 단기 금리 대비 장기 금리가 높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좁혀지거나 아니면은 역전되는 경기 둔화 시그널로 여러 매크로 지표랑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주식 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축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장단기 금리가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장기 금리 하락이 더 강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단기 금리 방향이 모두 상승을 하는데 단기 금리 상승이 더 강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장기 금리는 하락을 하는데 단기 금리는 상승을 하는 경우로 좀 나눌 수 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난 뭐 10월 중순 이후 하이브를 비롯을 해서 뭐 엔터라든지 미디어, 인터넷, 게임 플랫폼 관련해서 대표적인 성장주들의 급락을 초래한 이유는 이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케이스, 장단기 금리 방향이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단기 금리 상승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구간으로, 이게 긴축재정 기조 가운데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게 되는 국면이었고, 지난해 3개월간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축소가 되면서 주식시장 변동성 자체가 확대가 됐고, 이익 추정치 하향에 따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었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밸류 자체가 좀 낮아졌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자신 있게 사야 된다. 오죽했으면 제가 하이브를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SM으로, 지금 보면은 여기서 하이브 못 사신 분들은 SM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SM도 뭐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좀 내용적인 부분만 이렇게 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때문에 하락을 했는지, 이 하락 요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면은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LNF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1월부터 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때 당시에 1월달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추천을 해드리고 소개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LG에너지솔루션 분할 상장이라든지 개인 투자자의 연말 양도세 회피 이슈에 수급 부담으로 고점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20% 정도의 조정이 나왔다. 근데 실적은 앞으로 좋아져. 이런 해석적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자신있게 더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를 돌이켜보면은 결과는 너무나도 나이스했다.
그래서 분명히 뭐 종목에 대해서 주가라는 것 자체가 뭐 365일 맨날 맨날 막 미친 듯이 막 급등이 나오고 빵빵빵빵 올라가고 막 빠바바박 이렇게 올라가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도 왜 하락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명확하게 들어가고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한테는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편안하고 좋은 기회였다. 돌이켜보면은 이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뭐 종목에 대해서 빠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시장이 조정이 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두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이 들어가면은 우리는 당연히 우리한테의 또 다른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당연히 막 속상하고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다음날 바로 빨리빨리 올라갔으면 좋겠고 하는 심리적인 부분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색깔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보니까 뭐 LNF에 대해서 뭐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LNF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미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이런 해석적인 부분이 들어가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는 자신 있게 더 사고 평단 관리하고 지금에서 딱 돌이켜 보면은 아 그때 사길 잘했다. 분명히 지금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도 제가 그때 당시에 추천을 드렸을 때 욕을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1월달 2월달에 욕 엄청 하셨을 거예요. 아 제가 사라고 해서 샀는데 왜 안 가, 더럽게 안 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또 지나고 나면은 아 덕분에 수익이 잘 났다,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무조건 시장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지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다. 이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좀 그래요. 이게 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해서 막상 주식 시장에 딱 들어오면은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다 까먹어요. 여러분들 주식 하시기 전에 아 분할 매수 중요해요, 분할 매도 중요해요, 이거 기본이잖아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거는 기본인데 막상 주식장에 들어오면은 분할 매수에 대해서 매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막상 이게 들어오면은 이게 실전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거를 옆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잡아드리면서 좀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호랑이한테 물려도 이것보다는 덜 아플 거예요. 우리가 좋은 종목을 잘 사서 그냥 편안하게 수익 내는 게 좀 장땡이지 않나, 그게 전부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좀 스스로 매매를 하실 수 있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알려드릴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과거에 동국제강, 그 다음에 뭐 OCI,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 하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못 알려주겠어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몰라요. 그만큼 깡깡이가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걸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죠. 자, 이렇게 봤죠. 근데 인증샷도 없고 인증이 뭐 1% 2% 이러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좋은 종목 내가 편안하게 잘 사서 좀 주식의 시야를 넓히면은 수익도 당연히 잘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